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게 될 거라고요? 굶어 죽어도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일본인들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한국 쌀을 절대 안 먹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미식 국가답게 밥맛 하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던 그 일본 말이죠.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 가정의 식탁 풍경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이었는데요. 한때 텅 비어있던 일본의 쌀통을 한국 쌀이 싹 다 채워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전역의 한국 쌀 재고 소진, 아침부터 대형마트에 줄을 서며 품절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었는데요. 한국 쌀이 아니면 밥을 못 먹습니다. 일본산 쌀의 품질 쇼크에서 빛을 발한 한국 쌀의 압도적 기술력, 일본의 식량 안보 위기 속에 내린 한국의 황금 동아줄.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웃나라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48년 중 가장 치욕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사건입니다.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던 저는 일본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30년간 정치판을 누비며 수많은 위기를 헤쳐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제가 얼마나 안이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2년 전 8월의 어느 무더운 새벽이었습니다. 비서 다나카의 다급한 목소리가 침실 전화기를 통해 터져나왔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TV를 켜보십시오. 평소 침착하던 그가 이렇게 흥분한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든 순간 화면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NHK 뉴스 속보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전국 주요 마트쌀 재고 바닥, 가격 급등으로 시민 혼란. 화면은 도쿄 시내 한 대형 슈퍼마켓 앞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벽 5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 직후 배급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한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쌀이 없어서 손주들 밥을 못 해줍니다. 이게 21세기 일본 맞습니까? 진행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쌀 5kg 한 포대 가격이 7,000엔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3,000엔이 채 안 되던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은 것이었죠. 저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나카 농림수산성에 긴급보고 요청해. 당장 이미 요청했습니다. 1시간 후 총리 관저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차를 타고 관저로 향하는 40분 내내 라디오에서는 쌀 대란 뉴스만 쏟아졌어요. 오사카에서는 쌀 판매 개시 시각에 맞춰 아침 9시에 수백 명이 몰려 아수라장이 됐다더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쌀이 등록되자마자 1분 만에 매진되는 사태가 반복됐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에서는 공깃밥 한 그릇 가격을 200엔까지 올렸다는 소식도 들렸죠.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쿄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세계 3위 경제대국이 쌀이 없어서 이 난리라니. 관저 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농림수산 대신 사토 씨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주요 유통망 재고가 평년 대비 30% 수준입니다. 민간 재고량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총리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토 대신이 답했습니다. 1년 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주원인입니다. 특히 니가타현과 아키타현 등 주요 산지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료 화면을 띄웠어요. 평년 같으면 투명하고 윤기 나는 쌀알 사진 옆에 하얗게 변색되고 금이 간 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백미숙립이라고 합니다. 등숙기의 야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벼가 제대로 영양분을 축적하지 못한 겁니다. 사토 대신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벼는 낮에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고 밤에 서늘한 온도에서 그 양분을 쌀알 안에 전분으로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 기온이 너무 높으면 벼가 밤새 거친 호흡을 계속하게 되고 낮에 만든 양분을 호흡 에너지로 다 소진해버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쌀알 속 전분 구조가 느슨해지고 도정할 때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부서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니가타현의 경우 1등급 쌀 비율이 평년 70%에서 5%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품성 있는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비축미를 방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달부터 방출 중입니다만 사토 대신이 말끝을 흐렸죠. 말끝을 흐리지 말고 정확히 보고하시오. 방출된 비축미 중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된 물량은 3% 미만입니다. 뭐라고요?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제산업성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JA 전농이 대부분을 재매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푼 비축미를 농협이 다시 사들였다고요? 네, 낙찰가는 시장가보다 낮았지만 그들은 재고를 확보해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 소비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시스템.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일본 농업의 민낯이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장 니가타현 현장 시찰에 나섰어요. 일본 최고의 쌀 산지로 불리는 그곳의 현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논에 도착했을 때 70대 농부 한 분이 쌀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회장님,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얗게 변한 쌀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40년 농사 지으면서 이런 건 처음입니다. 밤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더니 벼가 밤새 헐떡였어요. 아침에 보면 이슬이 아니라 땀을 흘린 것처럼 젖어 있더군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평생 고시히카리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쌀아기밖에 못 만드는 농부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식량 위기의 공포는 실제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급식에서 쌀밥 제공 횟수를 주 3회로 줄이고 빵과 면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100년 전통의 도시락 업체는 창업 이래 처음으로 쌀밥에 보리를 섞기 시작했다더군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지난 50년간의 일본 쌀 정책 자료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간반 생산 조정 정책. 쌀 소비가 줄어드니 생산도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정책은 반세기 동안 지속됐습니다. 논의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거나 아예 휴경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었죠.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의도는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50년간 계속되면서 일본 농업의 쌀 생산 기초 체력은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쌀을 심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인 기형적 구조, 비탄력적인 공급 시스템, 쌀이 조금만 부족해도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저는 자료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일본 쌀을 죽인 건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비서 다나카였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한국산 쌀이 일본 마트에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한국 쌀이? 네, 도쿄 시내 몇몇 대형 마트에서 이미 판매 중입니다. 소비자 반응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국 쌀 778%의 고율 관세를 물고도 일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서재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일본의 미래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설령 그것이 제 정치 생명을 끝낼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영방송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단정히 입고 스튜디오에 들어섰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쌀 대란,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자민당 정책조정회장 오카모토 겐지 의원을 모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진행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한국산 쌀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느꼈던 절박함과 현실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저는 냉소를 띤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일본 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겐 100년 넘는 품종 개량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가 재차 물었어요. 하지만 현재 서민들은 쌀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정부 비축미 방출과 수급 조절로 곧 안정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 다나카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화면에는 SNS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영상이 떠 있었어요. 도쿄 변두리 한 마트 앞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쌀 진열대 앞에서 울고 있었죠. 손주가 밥 먹고 싶다는데 살 돈은 있어도 쌀이 없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영상 아래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밥 걱정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자존심으로 배를 채울 수 있나요? 한국 쌀이라도 들여와야 합니다. 밥 한 공기의 국가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어요. 다나카가 전화 응대에 지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사무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다나카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237건의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분 쌀 공급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조용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쿄 아사쿠사의 한 유명 음식점이 메뉴판을 바꿨다는 겁니다. 평생 일본산 쌀만 고집하던 3대째 이어온 식당이었죠. 주인장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산 쌀은 구할 수도 없고 가격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한국산 쌀로 바꿨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맛은 예전이랑 똑같다고 하십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당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농림수산정책위원장이 보고를 시작했죠. 현재 한국산 쌀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550톤이 들어왔습니다. 원내대표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550톤이라고? 작년에는 단 한 톨도 안 들어왔는데, 네. 작년 수출량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77.78% 관세를 물고도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 쌀 소매가가 20kg당 16,500엔인데 한국산은 관세 포함해도 7,000엔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원내 총무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소비자들이 한국산과 일본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게 사실입니까? 네. TV 아사히에서 방송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출연자 과반수가 한국 쌀을 일본 쌀로 착각하거나 더 맛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책위원장이 영상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출연자가 두 그릇의 밥을 번갈아 먹으며 말했어요. 이쪽이 일본 쌀 아닌가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데요. 진행자가 정답을 공개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한국산입니다. 출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전혀 구분이 안 되네요.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비서 다나카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공항 검역소에서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통계?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일본인들의 쌀 휴대 반입 검역 건수입니다. 다나카가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61kg이 검역됐습니다. 작년 전체가 1.3kg이었으니 3배 콜리블배 증가한 겁니다. 저는 자료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서 쌀을 사온다고요? 네. 5kg짜리 쌀 포대를 들고 검역받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한국 쌀 구매 인증샷과 검역 방법까지 상세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는 도쿄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 쌀 산업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죠. 한국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어요. 신품종 개발 연혁, 2015년 해품 출시, 고온 저항성 1단계, 2018년 알찬미 출시, 고온 저항성 2단계, 2022년 온누리 출시, 고온 저항성 3단계 및 식미 개선.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건가?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연구팀이 몽골에서 벼 재배를 성공시켰다는 기사였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와 극심한 건조함을 이겨내는 품종 개발. 40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인 고시 히카리에 안주할 때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안보영. 20년 전 교토대학교 농학부에서 함께 연구했던 동료. 저는 서랍을 뒤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교토대 실험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에 제 옆에 안보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시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보영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안보영 박사, 현재 한국농촌진흥청 품종개발 총괄 책임자, 주요 업종 내서성 품종 온누리 개발 주도.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연구했던 동료가 한국 쌀 기술의 핵심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죠. 한국 쌀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 쌀의 우수성이라는 신화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만 내세우다가는 국민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었어요. 새벽 4시, 저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보고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중 한 권의 파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시 히카리 품종 고온 취약성, 2019년 최종 경고 보고서 대외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본 쌀 산업의 치명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19년 작성된 이 문서는 농림수산성 산하연구기관에서 5년에 걸쳐 진행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 결과였어요. 표지에는 빨간색으로 대외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시히카리 품종의 고온 취약성 분석 결과, 여름철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백미 숙립률이 60%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조속한 대체 품종 개발 및 재배지 북상 대책 시급.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니가타현 등 주요 산지에서 고시히카리 재배 포기 사태 발생 가능성 80%. 국가 식량 안보 차원의 즉각적 대응 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보고서는 정확히 5년 전에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왜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결재란이 있었습니다.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의 서명이 차례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최종 결재란에는 당시 농림수산 대신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송을시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JA 전농이사회와 협의 후 보류, 고시히카리 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 대외 공개 불가.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도 묵인한 거였군. 5년 전이면 저도 이미 당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치권에 전달됐다면 저도 분명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했던 겁니다. 저는 비서 다나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나카, 지금 당장 2019년 농림수산성 내부 보고서 유통 경로를 추적해. 누가 이 문서를 받고 누가 막았는지 다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해가 뜨자 저는 곧장 당사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의원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오카모토 회장, 어젯밤 방송 봤네? 한국쌀 단호히 거부하는 모습 좋았어.
우리 쌀 자존심을 지켜야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존심? 그 자존심이 국민을 굶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다나카가 이미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회장님, 2019년 보고서 관련 추적 결과입니다. 다나카가 건넨 파일을 열자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선으로 연결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시 농림수산대신이 보고서를 받은 직후 JA 전농 회장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보고서는 기밀 문서로 분류되어 금고에 보관됐습니다. 증거가 있나? 대신 비서실 업무 일지와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정황상 확실합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JA가 오히려 국민을 배신한 거군.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당시 정책위원회 간사였던 분들 중 일부가 JA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결국 이익 집단과 정치권의 유착관계가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그날 오후 긴급당 지도부 회의가 소집됐어요. 총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쌀 사태가 심각합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책위원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산 쌀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1,000톤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걸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세를 더 올리든지.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관세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봐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카모토 회장. 저는 가져온 2019년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5년 전 작성된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입니다. 고시 히카리의 고온 취약성을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문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정확히 지금의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걸 묻어버렸죠. JA 전농의 압력으로 말입니다. 정책위원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확인됐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저는 다나카가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죠. 출입 기록, 면담 일지, 후원금 내역,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총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카모토 회장, 이걸 공개하면 당에 큰 타격이. 국민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존심보다 밥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원내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어쩌자는 겁니까? 한국 쌀을 공식 인정하고 수입을 확대하자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농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째, 간반 생산 조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50년간 지속된 이 정책이 우리 쌀 생산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둘째, 고온 저항성 품종 개발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10년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JA 전농의 유통 독점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투명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그건 JA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 지지 기반이 무너져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지지 기반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다나카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연락할 방법을 찾아봐. 공식 채널 말고 개인적인 루트로. 혹시 안보영 박사님께 연락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이지만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쪽의 기술력이야.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알라.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집에서 20년 전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안보영의 이메일 주소를 찾기 위해서였죠. 오래된 수첩 뒷장에서 그녀의 연락처를 발견했어요. 이메일 주소는 아마 바뀌었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보영 씨, 오카모토 겐지입니다. 20년 만에 연락하네요. 잘 지내셨나요? 갑작스럽지만 한 가지 부탁이. 하지만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았어요.
다시 시작했죠. 보영 씨, 나야. 오랜만이지? 힘든 부탁 하나 하려고 연락했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간단하게 썼어요. 보영 씨, 겐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아니, 그보다 이 이메일 주소가 아직 유효하긴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한 저는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한 답장이 있었던 겁니다. 겐지, 오랜만이야. 일본 상황 뉴스로 봤어. 힘들겠다. 언제든 연락해. 내 한국 번호는. 저는 모니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받은 그녀의 답장. 짧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국제전화 버튼을 누르고 안보영의 번호를 입력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2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보영 씨.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겐지, 정말 오랜만이네. 목소리 듣게 돼서 반가워. 나도. 정말 오랜만이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사실은 알아. 일본 쌀 사태 말이지. 역시 알고 있었구나. 안보영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뉴스로 다 나와. 겐지, 많이 힘들었겠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2019년 보고서 말이지?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그걸 어떻게 알아? 학계는 좁아. 당시 일본 연구진이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려다가 갑자기 취소된 거 다들 알아.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결국 정치가 과학을 막은 거네. 겐지, 자책하지 마. 이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안보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일본에는 여전히 훌륭한 연구진이 있잖아. 하지만 시간이, 품종 개발에는 최소 5년은 걸리잖아. 마야.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보영 씨, 솔직히 말할게. 한국 쌀 기술이 필요해. 우리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어. 알아. 이미 550톤 넘게 수출됐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해. 최소 1,000톤은 더 필요한 상황이야. 안보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물량은 문제없어. 올해 한국 쌀 생산량이 과잉이거든. 오히려 우리도 처리할 곳을 찾고 있었어. 정말? 응. 하지만 겐지, 이건 단순히 쌀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야. 정치적으로 복잡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알아. 내가 감당할게. 그게 내 책임이니까. 무리하지 마. 내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 국민 생명이 내 정치 생명보다 중요해. 안보영이 감동한 듯 말했어요. 20년 전 교토대 실험실에서 밤새 토론하던 그 열정 그대로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 뭘 그렇게 열심히 토론했더라? 벼의 광합성 효율 개선 방법이었잖아. 겐지가 밤샘 실험하다가 현미경 앞에서 졸던 거 기억나? 둘은 잠시 웃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죠.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보영 씨, 솔직히 물어볼게. 한국 쌀이 정말 우리 고시이카리만큼 맛있어?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봤잖아. 소비자들이 구분 못했어. 나도 알아. 하지만 연구자로서의 객관적 평가가 듣고 싶어. 안보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겐지, 정직하게 말할게. 고시이카리의 전성기 때 품질은 세계 최고였어. 부정할 수 없지.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안보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 기후가 변했거든. 고시이카리는 서늘한 밤을 좋아하는데 이제 일본 여름밤은 너무 더워. 품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안 맞는 거야. 그렇다면 해법은 내소성 품종으로 전환하거나 재배지를 북쪽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둘 다 시간이 걸리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한국 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 미안해, 겐지. 좀 더 좋은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아니야. 정직한 답변 고마워. 통화를 마치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번화한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쌀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죠.
그날 오후 국회 예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정부를 맹공격했어요. 총리, 국민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비축미는 다 어디 갔습니까? 총리가 답변했죠. 비축미 방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마트에는 여전히 쌀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또 다른 야당 의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산 쌀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농림수산 대신이 일어나 답변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정상적인 교역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 쌀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농가 보호 대책은요? 질의가 이어졌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치인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돼서 한 기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오카모토 회장, 한국 쌀 수입 확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찬성하신다는 뜻입니까? 국민이 굶주리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갔어요. 당내 보수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내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죠. 오카모토 회장, 무슨 발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론과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제 소신입니다. 소신? 당을 분열시키려는 겁니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에 큼지막하게 실렸어요. 자민당 정책회장, 한국 쌀 수입 확대 시사, 당내 갈등 고조, 사무실로 출근하자 다나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 지도부 회의 소집됐습니다. 2시간 후입니다. 알았어. 그리고 JA 전농 회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절해. 하지만 이제 그들 눈치 볼 때가 아니야.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사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총재가 엄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카모토 회장, 어제 발언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해명할 것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발언을 개인 판단으로 했다는 겁니까? 당의 공식 입장이 국민 여론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중진 의원이 화를 냈습니다. 여론에 휘둘려서 원칙을 버리자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원칙과 고집은 다릅니다. 상황이 변했으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 쌀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농업은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마트에 쌀이 없습니다. 가격은 2배로 뛰었습니다. 아이들 급식에서 쌀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정책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올해 수확이 시작되면 올해도 폭염입니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지금 밖이 몇 도입니까? 8월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높습니다. 올해 수확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기후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코시히카리는 이제 일본 기후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뭡니까? 단기적으로는 한국 쌀 수입 확대, 장기적으로는 내서성 품종 개발과 재배지 북상입니다. 총재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 대안을 실행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품종 개발에 최소 5년, 재배지 전환에 3년, 최소 8년입니다. 8년 동안 한국 쌀에 의존하자는 겁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내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카모토 회장,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쌀 코너를 보니 한국산 쌀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포대를 집어들었죠. 5kg에 3,800엔. 일본산 같은 용량이 6,500엔인 것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저는 직접 밥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해보는 요리였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찰기가 있었고 은은한 단맛이 났어요. 이게 한국 쌀.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폭염이 무너뜨린 일본 쌀, 준비된 한국, 무너진 일본, 밥 한 공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말해주다니. 식량이 무기라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당사로 출근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 의원들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정책조정회장실 명패는 이미 떼어진 상태였어요. 제 이름이 있던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의원 사무실로 짐을 옮겼죠. 3층 구석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주차장만 보였어요. 다나카가 박스를 나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괜찮아.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쓰라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정치적 입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새로 임명된 정책조정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일본 쌀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산 쌀 유입은 막을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죠. 오카모토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의견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저는 희생양이 된 겁니다. 다음 날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카모토 의원 친한파 논란으로 회장직 사퇴, 쌀파동 와중 한국 편들기 발언 파문, 자민당 오카모토 의원 징계 검토. 인터넷 댓글은 더욱 악랄했어요.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노. 한국한테 돈 받았나? 정치 생명 끝났네. 저는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었어요. 지역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큰일입니다. 후원 회장님이 후원금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래? 의원님 발언 때문에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직접 설명하러 가겠다. 주말에 지역구로 내려갔습니다. 후원회 모임이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후원회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우리 지역 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쌀 들여오자는 발언은 우리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농민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힘듭니다. 폭염으로 수확량 떨어졌는데 한국 쌀이 들어오면 가격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쿄 시민들은 쌀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통 문제지 생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후원회의 절반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신칸센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논들이 보였어요.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잎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폭염의 흔적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다나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결과 있어? 네, 있습니다만 다나카가 망설이며 자료를 건넸어요. 의원님 지지율이 37%에서 19%로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차기 총선 예상 득표율은 현 추세라면 낙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어요. 정치 생명이 정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아내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거 알아요. 국민을 생각한 거잖아요. 하지만 정치는 옳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도 후회는 없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후회는 없어. 다만 무력할 뿐이지.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신문을 사려고 했죠. 계산대 앞에 한국산 쌀이 쌓여 있었어요. 점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쌀이 정말 잘 나가요. 일본 쌀보다 싸고 맛도 좋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주부가 한국산 쌀 2포대를 사는 게 보였어요. 이거 정말 괜찮아요? 전에 먹어봤는데 우리 애들이 맛있다고 더 달라고 했어요. 현실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부정하든 말든 시장은 움직이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다나카가 급히 달려왔어요. 의원님,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긴급 소환됐습니다. 뭐 때문에? 2019년 보고서 건입니다. 야당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터졌군. 예산위원회 청문회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공격적으로 질문을 쏟아냈죠. 오카모토 의원, 2019년 보고서를 언제 알게 됐습니까? 2주 전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네? 의도적으로 은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누가 은폐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습니다. 당시 농림수산대신과 JA 전농회장이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죠. 야당 의원이 재차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출입 기록과 면담 일지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수준입니다. 여당 의원이 반발했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확인하면 됩니다. 당시 대신을 증인으로 소환하십시오.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었죠.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원님, 폭로의 의도가 뭡니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당을 공격하려는 겁니까? 당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려는 겁니다. 정치 보복 아닙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국민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복입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청문회 내용으로 도배됐습니다. 쌀파동 배후의 정치농협 카르텔, 2019년 경고보고서 의도적 은폐 정황, 오카모토 의원 당 지도부와 전면전, 여론이 들끓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내부 고발이 아니라 당 분열, 정치적 야심으로 국익 해치는 행위. 저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다나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의원님, 이러다가 정말 다음 선거에 알아.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무모한 정치인일 뿐일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자 다나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원님, 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 안보영 박사님께서 일본 방문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언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한일농업기술 세미나 참석차 도쿄에 오신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건가요? 어디서 만날 수 있어? 세미나는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참석하시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만날 방법을 찾아봐.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교토대학교 농학부 실험실. 밤늦도록 현미경 앞에 앉아있던 날들. 안보영과 함께 토론하며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그때는 몰랐죠. 20년 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금요일 저녁 6시. 저는 긴자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예약해준 2층 개별 룸이었어요. 창밖으로 긴자 거리의 넌사인이 반짝였죠. 오후 6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안보영이 들어섰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의 짧은 머리, 그리고 변하지 않은 따뜻한 미소. 겐지, 오랜만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보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죠. 안보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뉴스 봤구나. 한국에서도 다 나와.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 안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자로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거잖아. 대단해. 하지만 대가가 컸어.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있어. 후회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아니, 옳은 일을 했으니까. 안보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봉투 안에는 연구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한국의 내서성 품종 개발 과정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10년간의 기록이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저는 자료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체계적인 연구 계획, 단계별 품종 개발, 철저한 데이터 관리. 대단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기후 변화는 예고된 재앙이었어. 준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
저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몽골 초원에서 별을 수확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몽골 프로젝트? 응. 영하 40도 추위를 견디는 품종 개발했어. 40년 만에 몽골 땅에서 벼가 자란 거야. 저는 감동했습니다. 기술이 국격이라는 말이 실감나네. 안보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겐지, 일본도 할 수 있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이 있잖아. 하지만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지. 기술 교류를 하자. 저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기술 교류? 응! 한국의 내서성 품종 개발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하는 거야. 대신 일본의 식미 개선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게 가능해?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 20년 전 교토대 실험실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보영 씨, 위기는 준비된 자의 기회야. 하지만 함께 준비하면 더 강해질 수 있어. 안보영이 자료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한일농업기술협력 MOU 초안이야. 우리 정부 승인 받았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국농촌진흥청과 일본 농림수산성 간의 기술협력협정, 품종개발 공동연구, 인력 교류, 데이터 공유,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까? 그건 네가 설득해야지. 안보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치인 오카모토 겐지가 아니라 과학자 오카모토 겐지로 돌아가.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함께 연구하던 그때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보영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우리 동료잖아. 그때 안보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 그녀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국 뉴스에 떴어. 나랑 네가 만났다는 거. 뭐? 안보영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안보영 박사, 오카모토 의원 긴자 밀호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찍었나 보네. 이거 괜찮겠어.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었어. 당당하게 하자. 안보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 정치 생명에 더 타격이. 상관없어.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는걸. 저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게 지겨웠거든요. 보영 씨, 내일 기자회견 하자. 함께. 뭐? 한일 농업기술 협력 발표하는 거야. 공식적으로. 안보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차피 들킨 거 당당하게 하자.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저는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보영이 제 옆에 앉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준비한 발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농촌진흥청 안보영 박사와 함께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일본과 한국은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농업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입니까? 안보영이 답했어요. 내서성 품종 개발 기술 공유와 공동 연구입니다. 한국의 기후 적응 기술과 일본의 식미 개선 기술을 결합하면 더 좋은 품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승인은 받았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아직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야당은 이를 어떻게 볼까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과학적 협력입니다. 식량 안보는 여야가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가 터졌어요. 오카모토 의원, 한국과 농업동맹 제안, 여야 정치권 발칵, 독단적 외교 행위 논란, 안보영 박사, 일본 구원투수 자처, 인터넷 댓글은 양분됐습니다. 이게 나라냐? 한국한테 손 벌리나? 현실적인 대안이다. 자존심으로 배채우나? 저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반응을 지켜봤어요. 다나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당에서 징계위원회 소집했습니다. 예상했어? 최악의 경우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하늘이 맑았습니다. 다나카, 20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모릅니다. 과학자였어. 별을 연구하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지금이 그때로 돌아가는 길인지도 몰라. 그날 저녁 안보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겐지 고마워.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 과학이 정치를 이길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죠. 보영 씨 덕분이야. 20년 만에 내가 누군지 기억하게 됐어. 과학자 오카모토 겐지로.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산 쌀 코너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주부가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오카모토 의원이 한국이랑 협력하겠대요. 그래요? 그럼 쌀값 좀 내려가려나? 모르죠. 근데 한국 쌀 정말 맛있던데. 우리 애들도 좋아해요. 저는 조용히 쌀 한 포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존심보다 밥이 먼저다. 저는 중얼거리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당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복도마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저는 이 모든 시선을 뚫고 3층 징계위원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다나카가 뒤따라오며 속삭였어요. 의원님,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알라. 회의실 문을 열자 15명의 징계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는 당 윤리위원장이 자리했죠. 오카모토 겐지 의원, 착석하십시오.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 같은 느낌이었어요. 윤리위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카모토 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반복했고 당 지도부 승인 없이 외국 정부 인사와 협약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당헌 제4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 위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안보영 박사와의 만남은 누구 승인을 받았습니까?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개인적? 기자회견까지 한 게 개인적입니까? 과학자로서의 교류였습니다. 다른 위원이 끼어들었죠. 의원님은 지금 정치인입니다. 과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정치보다 우선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윤리위원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오카모토 의원, 당신은 당을 배신했습니다.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편을 든 게 아닙니다. 국민 편을 든 겁니다. 국민? 우리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시민들은 쌀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국민입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한 중진 위원이 회유하듯 말했어요. 오카모토 의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경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위원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15명의 위원이 차례로 손을 들었어요. 제명 찬성 12표, 반대 3표. 오카모토 겐지 의원을 당에서 제명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정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의원님, 제명 소감이 어떻습니까? 후회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민을 위해 일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치인이든 아니든 말이죠. 당사를 나서는 제 뒤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다나카가 박스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어, 다나카. 제가 수고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다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의원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집으로 짐을 옮기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지역구 사무실장이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사무실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죄송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빈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당선 증서, 감사패들 모두 과거가 되어버렸죠. 그날 저녁 뉴스는 제 제명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오카모토 겐지 자민당서 제명, 30년 정치 인생 막 내려, 한국쌀 옹호 발언이 화근, 당내 보수파 반발, 야당 오카모토 영입 검토, 정계 개편 촉발하나, 인터넷 댓글은 여전히 양분돼 있었어요. 매국노 제명 당연하다.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다. 이제라도 진실 말한 게 대단하다.
당을 배신한 배신자. 저는 컴퓨터를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농림수산성 차관이었어요. 오카모토 씨, 비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무슨 일로? 한일 농업 협력 건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죠. 정말입니까? 네. 내일 오후 2시 제 집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농림수산성 차관실, 차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카모토 씨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타당합니다. 차관이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올해 수확 예측치입니다. 작년보다 15%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더 심해졌군요. 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죠. 현실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설득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총리를 설득해 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저는 이미 당에서 제명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있습니다. 당적을 떠난 개인이니 정치적 부담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총리 관저. 저는 30년 정치 경력 중 처음으로 일개 국민 자격으로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총리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카모토 씨, 당신 때문에 골치 아프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소. 쌀 사태는 심각하오. 총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국민들이 밥을 못 먹고 있소. 총리로서 이보다 큰 수치가 어디 있겠소? 그래서 한일 협력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정치적 반발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식량이 무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당했습니다. 총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계속하시오. 기후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은 정말 굶주리게 됩니다. 한국을 믿을 수 있소? 과학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은 10년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10년간 외면했고요. 총리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치적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소?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총리님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총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소. 한일 농업장관 회담을 추진하겠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관저를 나서는데 비서관이 다가왔어요. 오카모토 씨 총리님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당신은 훌륭한 정치인이었다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안보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영 씨, 됐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정말? 어떻게? 총리가 한일 농업장관 회담 추진하기로 했어. 안보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겐지, 해냈구나. 우리가 해낸 거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지금부터야. 알아.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포대의 쌀이 바꾸기 시작한 세상. 밥으로 맺어지는 한일 동맹. 이제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도쿄국제포럼 한일 농업기술협력협정 조인식이 열렸어요. 대형 홀은 양국 관계자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일반 참석자 좌석에 앉아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무대 위에는 일본 농림수산대신과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 옆에 안보영 박사가 기술협력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한일 농업기술협력 협정 조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양국 장관이 협정서에 서명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일본 농림수산 대신이 연단에 섰습니다. 기후변화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적 협력으로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장관도 발언했어요.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양국 문화의 뿌리입니다. 이 협력이 새로운 우정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서 샴페인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 안보영이 다가왔습니다. 겐지 여기 있었구나. 축하해, 보영씨. 드디어 해냈네. 우리가 해낸 거야. 안보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20년 전 우리가 교토대 실험실에서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됐어.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될 줄은.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야.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보영 씨, 솔직히 물어볼게. 처음 내가 연락했을 때 어땠어? 놀랐지. 20년 만에 연락인데 도움 달라는 거잖아. 미안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웠어. 안보영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과학자로서 우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준 거잖아. 그게 가장 큰 존중이었어. 한국살 기술은 정말 대단해. 일본이 배워야 해. 일본도 대단해. 식미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야. 서로 배우는 거지. 그때 일본 농림수산성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오카모토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차관이 조용한 곳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이 옳았다는 걸. 차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항상.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카모토 씨, 짧은 인터뷰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자존심보다 밥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준비된 자의 기회라는 것도요. 정치 복귀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자로 돌아가려 합니다. 과학자로요? 네. 한일 공동 연구팀의 고문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치를 완전히 떠나시는 겁니까? 정치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국민을 돕는 것이죠. 과학으로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산 쌀 코너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 할머니가 5kg 포대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격도 안정됐고 맛도 좋아. 우리 손주들이 잘 먹어. 옆에 있던 주부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일본 쌀이랑 구분도 안 돼요. 그냥 맛있는 쌀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한 포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점원이 말했어요. 손님, 이거 정말 잘 나가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쌀이에요. 그래요. 네. 처음엔 다들 의심했는데 먹어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저는 밥을 한 그릇 퍼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 반찬 없이 밥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찰기가 좋았고 은은한 단맛이 났습니다. 한국쌀, 일본 식탁을 구하다. 저는 중얼거리며 밥을 씹었습니다. 한 포대의 쌀이 만든 반전. 그것은 단순히 무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였고 협력의 시작이었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며칠 후 한일 공동연구팀 첫 회의가 열렸어요. 니가타현 농업연구소였습니다. 일본 연구원 15명, 한국 연구원 10명이 모였죠. 안보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내서성 품종 개발의 핵심은 야간 호흡 억제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떴어요. 고온에서도 밤에 호흡량을 줄여 낮에 만든 양분을 보존하는 유전자를 찾아낸 겁니다. 일본 수석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그 유전자를 고시히카리에 도입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안보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품종을 일본 기후에 맞게 개량하는 공동 연구를 하는 거죠. 회의실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과학자들이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실험실 투어가 있었어요. 최신 육종 시설을 둘러보는데 한 젊은 일본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오카모토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선생님 논문 읽고 농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20년 전 교토대 시절 논문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네. 벼 광합성 효율 개선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연구하시는 모습 보니 기쁩니다. 저녁 무렵 안보영과 함께 연구소 근처 식당에 갔어요.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겐지,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정치인일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저는 웃으며 답했죠. 마야, 이게 내 자리인 것 같아. 처음부터 과학자였잖아. 20년 동안 길을 잃었던 것 같아. 이제야 돌아온 거지. 안보영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정치 인생 포기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이 길로 인도해줘서. 과장이야. 진심이야. 기술이 국격이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뭔데? 밥이야? 한 공기의 밥. 둘은 웃었어요. 식당 창밖으로 니가타의 논이 보였습니다. 벼들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내년이면 저 논에 새로운 품종이 심어질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이 만난 희망의 품종.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20년 만에 다시 연구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후 변화 시대의 벼 품종 개발, 한일 협력 모델.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설렘이었어요. 20년 전 대학원생 시절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벽 2시까지 논문을 쓰다가 잠시 쉬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논이 윤곽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준비된 한국, 무너진 일본. 하지만 이제는 함께 준비하는 한일이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연구소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TV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산 쌀 수입량 올해 목표 1,000톤 돌파 예상. 일본 소비자들 만족도 높아. 한국 쌀이 일본 식탁 구했다. 식당에 있던 연구원들이 뉴스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한 일본 연구원이 말했어요. 결국 과학이 정치를 이긴 거네요. 안보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과학이 정치를 이긴 게 아니라 현실이 이긴 거죠. 국민이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야, 밥 한 공기의 국가전쟁에서 결국 밥이 이긴 거야. 그날 오후 니가타현 농민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분위기였어요. 한 농민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하면 우리 고시히카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보영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고시히카리의 우수한 식미 유전자를 내서성 품종에 접목하는 겁니다. 고시히카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진화시키는 거죠. 정말 가능합니까? 5년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거들었어요. 여러분, 기후는 계속 변합니다. 과거만 붙잡고 있으면 모두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함께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한 노농이 말했습니다. 오카모토 선생님, 처음엔 선생님을 매국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구하려 한 거였다는 걸. 노농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길이 맞다고. 그날 저녁 안보영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보영 씨,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우리가 함께한 거야, 겐지. 다음에 또 만나자. 물론이지. 우리 이제 공동 연구팀이잖아. 안보영이 떠나는 택시를 배웅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교토대에서 헤어졌던 두 과학자. 20년 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닐까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식량이 무기다. 그리고 기술이 국격이다.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7월, 도쿄는 다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시부야 대형 마트에 들렀습니다. 쌀 코너 앞에는 더 이상 긴 줄이 없었어요. 진열대에는 일본산 쌀과 한국산 쌀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가격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산 20kg이 13,000엔, 한국산 20kg이 9,500엔. 한 주부가 한국산 쌀을 집어들며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 애들이 밥 한 공기씩 더 먹어요. 저희 남편도 좋아해요. 일본 쌀이랑 섞어서 먹어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포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한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손님, 이거 드세요. 정말 좋아요. 작년에 쌀 못 구해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니.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섰어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판에는 공깃밥 가격이 다시 100엔으로 내려와 있었죠. 편의점 도시락도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고요. 일본의 식탁이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겁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니 다나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통계청 발표 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발표? 올해 상반기
한국산 쌀 수입량이 1,200톤을 넘었습니다. 작년 전체보다 많은 양입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그 정도나? 네. 그리고 공항 검역소 통계도 나왔는데요. 한국 방문 일본인의 쌀 휴대 반입이 작년 대비 80배 증가했습니다. 80배? 네. 한국 여행 가면 쌀 사오는 게 필수 코스가 됐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관광객들이 김치나 화장품 대신 쌀을 사오다니.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내각 지지율이 15% 올랐습니다. 쌀값 안정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구소 뒤편 실험론에서는 새로운 품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일 공동개발 1호 품종, 고시히카리의 식미와 한국 품종의 내서성을 결합한 희망의 벼였죠. 그날 오후 긴급 연구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보영이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1호 품종의 시험 재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평균 기온 32도, 야간 최저 기온 27도의 폭염 조건에서도 백미 숙립률이 2% 미만으로 유지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일본 수석 연구원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폭염을 이기는 품종을. 그리고 식미 테스트 결과도 우수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고시히카리와 동등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모두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3년이 걸릴 거라던 품종 개발이 협력으로 2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안보영과 개인 통화를 했습니다. 보영 씨, 정말 대단해. 2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혼자서는 불가능했어. 일본 연구진의 식미 개선 기술이 핵심이었어. 서로 배운 거지. 마야, 이게 진짜 협력이야. 안보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겐지, 너 행복해 보여.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정말 행복해.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정치는 후회 안 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 정치로는 절대 못 느낄 행복이야.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멋진 말이네. 다음 날 저는 지역구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지역 사무실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를 걷다가 예전 후원 회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카모토 선생님.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후원 회장이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한일 공동 품종 개발 성공했다면서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선생님 해안이었습니다. 후원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농민들 설득했습니다. 이제 다들 압니다. 선생님이 옳았다는 걸.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치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우리 영원한 의원님입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예전에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슈퍼마켓 주인이 말했죠. 선생님, 요즘 쌀이 정말 잘 팔립니다. 한국 쌀도 맛있고 가격도 적당하고. 작년 생각하면 천국이에요. 도쿄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자존심보다 먼저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어요. NHK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쌀 위기에서 협력으로 한일 농업의 새로운 시작. 화면에는 니가타 실험론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죠. 1년 전 일본을 강타한 쌀 위기. 하지만 그 위기는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제가 연구소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한일 협력을 주장했던 오카모토 겐지 전 의원. 그는 이제 과학자로 돌아와 새로운 품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위기는 준비된 자의 기회입니다. 한국은 준비했고 일본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준비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안보영 박사 인터뷰로 이어졌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기술이 국격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품종이 양국 국민의 식탁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도쿄 마트에서 쌀을 사는 시민들이었어요. 한 주부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쌀이 없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에요.
한국 쌀 덕분에 우리 식탁이 살았어요.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 포대의 쌀이 만든 기적, 밥으로 맺은 한일 동맹,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꼭 1년 만에 다시 국회 예산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일 농업협력 1년 성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카모토 켄지 박사님 발언해 주시죠. 저는 단상에 섰어요. 청문회장에는 1년 전과 달리 온화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2025년 한국산 쌀 수입량 1,300의 윕톤, 일본 전체 소비량의 연초 2%에 불과하지만 위기 시기 가격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쌀 소매가는 작년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일 공동 개발 품종 미래 1호 시험 재배 성공. 고온 저항성과 우수한 식미를 동시에 갖춘 품종입니다. 청문회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오카모토 박사님, 1년 전 당신은 정치 생명을 잃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존심보다 밥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밥을 먹는 게 정치인의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2019년 보고서 은폐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정확히 지금의 위기를 예측했죠. 만약 우리가 5년 전 그 경고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작년의 위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단기적 이익 때문에. 저는 청문회장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식량이 무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장해 제당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웃이 손을 내밀어줬죠. 기술이 국격입니다. 한국은 10년간 준비했고 우리는 10년간 외면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미래 1호 품종을 2027년부터 본격 보급할 예정입니다. 5년 내에 일본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됩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기후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사님, 정치 복귀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자입니다. 실험실에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당에서 복당 제안이 있다던데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에게는 벼가 더 소중합니다. 그날 저녁 안보영이 일본에 왔습니다. 공동연구팀 정기회의 참석차였죠.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입국장에서 나온 안보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겐지! 보영씨, 잘 왔어.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안보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 한국 정부에서 승인 났어. 뭐가? 한일농업과학센터 설립. 도쿄와 서울에 각각 만드는 거야.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양국 정부가 공동 출자하는 연구센터, 품종 개발, 기후 대응, 기술 교류의 허브. 대단한데? 네가 시작한 일이야? 내 희생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희생이 아니야. 선택이었어. 그리고 최고의 선택이었고. 안보영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겐지 정말 행복해? 응. 20년 만에 진짜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정치는 정말 안 그리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항 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리워. 하지만 후회는 없어. 지금이 더 좋거든. 왜? 정치는 타협이야. 하지만 과학은 진실이야. 나는 진실과 함께 살고 싶어. 안보영이 미소 지었어요. 20년 전 교토대 실험실에서 그런 말 했었지.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기억하네. 넌 변하지 않았어, 겐지. 여전히 그때 그 순수한 과학자야. 며칠 후 니가타 실험론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래 1호 품종 첫 수확 기념식이었어요. 한일 양국 농림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황금빛 논 앞에 사람들이 모였죠. 일본 농림수산대신이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입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말했어요. 준비된 한국, 무너진 일본. 하지만 이제는 함께 준비하는 한일입니다. 밥으로 맺은 한일 동맹, 이것이 미래입니다. 저와 안보영이 함께 첫 이삭을 베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황금빛 쌀알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안보영이 속삭였어요. 우리가 해냈어, 겐지. 응, 우리가 함께 해냈어.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논두렁에 앉았습니다. 바람에 벼 이삭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쌀 한 알을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알의 쌀. 하지만 이것이 국가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다나카였습니다. 선생님,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무슨 조사? 선생님을 다시 국회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68%입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고맙다고 전해.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정말 정치 안 하십니까? 응. 벼가 나를 더 필요로 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논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황금빛 논이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포대의 반전. 정말 이뤄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저는 20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교토대 실험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 젊은 시절의 저와 안보영이 현미경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밥 한 공기의 국가전쟁, 한일 농업협력의 경제학적 의미.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경쾌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밥을 위해, 미래의 식탁을 위해, 한일 양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과학자 오카모토 겐지는 오늘도 연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며 이웃이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